10년간 차가운 결혼 생활을 유지해온 서아. 권태로운 일상 속에서 남편 강민준의 대학 동창 한재욱이 회사에 입사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10년 전 결혼 전날 밤 제주도에서 단 한 번 만났던 그 남자. 환영 만찬에서 제외한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 서아는 그날 밤 처음으로 자신의 욕망을 느꼈고 이제 그것이 다시 깨어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힘이 됩니다. 제1편 제외 잊혀진 약속. 서아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어요. 알람이 필요 없었죠. 몸이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10년간 반복된 루틴이었어요. 샤워를 하고 스킨케어를 하고 옷장 앞에 섰어요. 오늘은 샤넬 트위드 재킷과 에르메스 스카프를 골랐죠. 완벽한 강그룹 며느리의 유니폼이었어요. 거울 앞에 선 서아는 자신을 바라봤어요. 38살. 아직 아름다웠지만 눈빛은 죽어 있었죠. 언제부터였을까요? 이 눈빛을 잃어버린 게 아마 결혼식 날부터였을 거예요. 식탁에는 민준의 아침이 차려져 있었어요. 서아가 직접 만든 건 아니었죠. 가정부박 이모가 새벽 5시부터 준비한 거예요. 하지만 민준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어젯밤에도 집에 오지 않았거든요. 요즘 일주일에 3번도 안 왔어요. 서아는 신경 쓰지 않았죠. 오히려 편했어요. 오후 2시 휴대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어요. 평창동 본가로 오라는 메시지였죠. 서아는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일주일에 2번 빠뜨리지 않고 지켜야 하는 의무였어요.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서아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서울의 4월은 봄이라고 했지만 그녀에게 계절은 의미가 없었어요. 10년간 모든 날이 똑같았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고 시어머니를 만나고 혼자 저녁을 먹고 혼자 잠들었죠. 살아있는 게 아니라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평창동 본가는 전통 한옥이었어요. 윤희는 항상 거실에 앉아 있었죠. 65세였지만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자세였어요. 서아가 들어서자 차를 따르라는 눈짓을 했어요. 서아는 조용히 앉아서 찻잔을 받았죠. 다음 주에 민준이 친구가 회사에 들어와요. 한재욱이라는 사람인데 혹시 아나요? 윤희의 질문에 서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찻잔이 받침에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렸죠. 한재욱. 그 이름을 들은 게 10년 만이었어요. 서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거짓말이었죠. 물론 알고 있었어요. 10년 전 제주도에서 만난 그 사람. 결혼 전날 밤 단 3시간이었지만 서아의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던 시간이었어요. 윤희는 계속 말했어요. 민준의 대학 동창이고 전략 컨설턴트 출신이고 좋은 인재라고요. 서아는 들은 척했지만 실제로는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10년 전 그날 밤으로 돌아가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밤 펜트하우스는 비어 있었어요. 민주는 또 오지 않았죠. 서아는 혼자 와인을 마셨어요. 발코니에 서서 강남의 야경을 내려다봤어요. 수백만 개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그녀에겐 감옥의 창살처럼 느껴졌죠. 제주도의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결혼 전날이었죠. 서아는 호텔 라운지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내일이면 강민준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좋은 조건이었어요. 재벌 3세, 안정된 미래, 부모님이 원하는 결혼. 하지만 숨이 막혔어요. 마치 스스로 관 속에 들어가는 기분이었죠. 낯선 남자가 다가왔어요. 키가 크고 날카로운 이목구비였죠. 혼자냐고 물었어요.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옆자리에 앉았죠. 이름도 묻지 않았어요. 직업도 나이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냥 지금 이 순간만 있었죠. 두 사람은 와인을 마시며 바다를 바라봤어요.
가끔 손이 스쳤어요. 그때마다 서아의 심장이 뛰었죠. 이상했어요. 민준과 인연을 사귀면서도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어요. 서아가 말했어요. 내일 결혼한다고요. 남자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행복할 것 같냐고 물었죠. 서아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모른다고만 했어요. 밤이 깊어갔어요. 두 사람은 해변을 걸었죠.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남자가 서아의 손을 잡았어요. 서아는 뿌리치지 않았죠. 그리고 키스를 했어요.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심장이 뛰고 피가 흐르고 숨이 쉬어지는 느낌. 더 이상 가지 않았어요. 둘 다 알고 있었거든요. 이게 끝이라는 것을. 새벽 5시 해가 뜨기 전에 헤어졌어요. 이름도 연락처도 교환하지 않았죠. 그냥 안녕이라고만 했어요. 그날 오후 서아는 강민준과 결혼했어요. 10년이 흘렀어요. 다음 주 월요일 강그룹 본사 20층 회의실에서 환영 만찬이 열렸어요. 서아는 민준 옆에 앉아 있었죠. 완벽한 미소를 지으면서요. 10년간 연습한 가면이었어요. 문이 열렸어요. 남자가 들어왔죠. 순간 서아의 심장이 멈췄어요. 한재욱이었어요. 10년 전 그 남자였어요. 조금 더 날카로워진 얼굴이었지만 틀림없었어요. 정장을 입은 모습이 냉정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뜨거웠죠. 시선이 마주쳤어요.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서아는 느꼈어요. 그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민준이 일어나서 악수를 했어요. 오랜만이라고 했죠. 10년 만이라고. 서아는 앉은 채로 지켜봤어요. 민준이 그녀를 소개했어요. 내 아내라고. 재욱이 서아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서아는 천천히 일어났죠. 악수를 했어요. 그의 손이 뜨거웠어요. 아니, 타들어갈 것 같았죠. 처음 뵙는다고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조심했어요. 재욱도 말했어요. 반갑다고. 사모님이라고. 하지만 손을 놓을 때 그의 손가락이 서아의 손바닥을 스쳤어요. 의도적으로, 천천히. 저녁 내내 서아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입에 넣은 음식이 모래처럼 느껴졌거든요. 재욱은 민준과 이야기를 나눴고 가끔 서아를 바라봤죠. 그때마다 서아의 몸이 경직됐어요. 마치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윤희가 말했어요. 재욱 씨 오랜만이라고. 예전처럼 민준이 잘 부탁한다고. 서아는 깜짝 놀랐죠. 시어머니가 재욱을 안다고요? 예전이라니요? 의문이 생겼지만 서아는 묻지 않았어요.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었거든요. 온 신경이 재욱에게 가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민준이 말했어요. 재욱이 좋은 친구라고. 잘 지내달라고.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죠. 민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서아를 보지도 않았죠. 10년간 그래왔듯이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어요. 민준은 서재로, 서아는 침실로 갔죠. 같은 집에 살지만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서아는 샤워를 했어요. 뜨거운 물이 몸을 타고 흘러내렸죠. 거울 앞에 섰어요. 38살의 몸이었어요. 10년간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몸. 아무도 만지지 않았던 몸.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재욱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그의 손길, 그의 눈빛, 그의 미소. 10년 전 제주도 해변에서의 키스. 서아는 깨달았어요. 10년간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다는 것을. 위험한 것, 금지된 것, 통제할 수 없는 것. 욕망이었어요. 그리고 서아는 더 이상 그것을 억누르고 싶지 않았어요. 10년은 충분히 긴 시간이었거든요. 제2편 욕망 금지된 문. 재욱은 자주 나타났어요. 우연처럼 보였지만
서아는 알고 있었죠. 계획된 만남이라는 것을. 월요일 오후 강그룹 로비에서, 수요일 저녁 백화점 앞에서, 금요일 점심 레스토랑에서 매번 다른 장소였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두 사람의 거리가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 서아는 피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 피할 수 없었죠. 마치 자석처럼 끌렸거든요. 10년간 꺼져 있던 스위치가 켜진 기분이었어요. 몸이 반응했어요. 그를 볼 때마다 심장이 빨라지고 숨이 가빠지고 피부가 예민해졌죠. 어느 목요일 점심 두 사람은 이탈리안 레스토랑 2층에 앉아 있었어요. 조용한 테이블이었죠. 재욱이 와인을 주문했어요. 서아는 낮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그날은 받아들었어요. 한 모금 마셨죠. 달콤하고 쌉싸름했어요. 재욱이 물었어요. 행복하냐고. 서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침묵이 대답이었죠. 재욱이 또 물었어요. 민준과 어떻게 지내냐고. 서아는 웃었어요. 차갑게 잘 지낸다고 했죠. 거짓말이었어요. 재욱도 알고 있었어요. 대화는 계속됐지만 중요한 건 말이 아니었어요. 시선이었죠. 재욱은 서아를 오래 바라봤어요. 마치 10년 전 제주도 해변에서처럼. 서아도 눈을 돌리지 않았어요.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서아는 민준의 서재에 들어갔어요. 책을 빌리러요. 민준은 또 출장 중이었죠. 요즘 거의 일주일에 한 번도 집에 오지 않았어요. 서아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행이었죠. 책장을 둘러보다가 서랍을 열었어요. 그리고 멈췄죠. 호텔 영수증이 있었거든요. 제주도 리조트. 날짜를 확인했어요. 10년 전 서아가 재욱을 만난 바로 그날이었죠. 민준도 그날 제주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서아의 손이 떨렸어요. 왜죠? 우연일까요? 아니면 생각을 멈췄어요. 지금은 생각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영수증을 도로 넣고 서재를 나왔죠. 5월이 됐어요. 서울에 비가 자주 내렸죠. 어느 금요일 저녁 서아는 집에 혼자 있었어요. 민주는 또 출장이었고 윤희는 연락하지 않았어요. 서아는 발코니에서 와인을 마시며 빗소리를 들었죠. 휴대폰이 울렸어요. 재욱이었어요. 문자였죠.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한남동 아파트. 그리고 한 줄. 올래요? 서아는 오래 망설였어요. 1시간 동안 휴대폰을 들여다봤죠. 가야 할까요? 가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선을 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미 선은 흐려져 있었어요. 아니, 애초에 선 같은 건 없었는지도 몰라요. 서아는 옷을 갈아입었어요. 향수를 뿌렸죠. 거울을 봤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아름답다고 느꼈어요. 살아있는 얼굴이었거든요. 택시를 탔어요. 빗속을 달렸죠.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돌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 돌아가면 아무 일도 없는 걸까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10년 전부터 늦었는지도 몰라요. 한남동 아파트 앞에 도착했어요. 고급 건물이었죠. 서아는 잠시 차 안에 앉아 있었어요. 마지막 망설임이었어요. 그리고 문을 열었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5층 버튼을 눌렀죠.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어요. 떨리고 있었어요.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기대였죠.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어요. 재욱이 서 있었어요. 캐주얼한 셔츠 차림이었죠. 머리가 약간 젖어 있었어요. 샤워를 한 모양이었어요.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어요. 말이 필요 없었죠. 서아가 먼저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죠. 재욱이 물었어요. 후회하지 않겠냐고. 서아는 대답했어요. 후회는 이미 10년 전에 했다고.
재욱이 다가왔어요. 천천히. 서아는 물러서지 않았죠. 그가 서아의 얼굴을 감쌌어요. 따뜻했어요. 민준의 손은 항상 차가웠는데 재욱의 손은 뜨거웠어요. 키스는 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천천히 깊게. 10년간 기다린 키스였으니까요. 서아는 그의 셔츠를 움켜쥐었고 재욱은 그녀를 안았죠. 그날 밤 서아는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피부가 숨쉬고 심장이 뛰고 몸이 반응했어요. 민준과의 10년 결혼 생활에서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감각이었죠. 이게 욕망이구나. 이게 살아있는 거구나. 새벽 4시 서아는 재욱의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그는 옆에서 잠들어 있었죠.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어요. 서아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죄책감이 올 줄 알았는데 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해방감이 들었죠. 조용히 일어났어요. 옷을 입고 거울을 봤죠. 얼굴이 달라 보였어요. 눈빛이 살아 있었거든요. 서아는 미소 지었어요. 10년 만에 진짜 미소였어요. 아파트를 나와서 택시를 탔어요. 서울의 새벽은 조용했죠. 빗물에 젖은 거리가 반짝였어요. 서아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어요. 여전히 비어 있었죠. 민주는 없었어요. 서아는 샤워를 했어요. 뜨거운 물이 몸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재욱의 체온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지우고 싶지도 않았죠. 다음 주 민준이 돌아왔어요. 짧게 인사를 나눴어요. 어땠냐고 물었죠. 서아는 좋았다고 대답했어요. 민준은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서재로 들어갔어요. 서아는 침실로 갔죠. 10년간 해온 대로.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서아에게 비밀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그 비밀은 힘이었어요. 재욱과의 만남은 계속됐어요. 일주일에 2번, 때로는 3번. 한남동 아파트에서 서아는 거짓말을 배웠어요. 친구 만난다고, 갤러리 간다고, 백화점 간다고. 자연스럽게, 능숙하게. 민주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니, 관심이 없었죠. 한 달이 지났어요. 서아는 변했어요. 옷차림이 달라졌고, 화장이 진해졌고, 향수가 바뀌었죠. 웃음이 많아졌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이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좋았죠. 어느 수요일 오후 서아는 평창동 본가에 갔어요. 윤희가 차를 따르며 말했어요. 요즘 밝아 보인다고. 좋은 일 있냐고. 서아는 조심스럽게 미소 지었죠. 봄이라 그런 것 같다고 대답했어요. 윤희가 물었어요. 재욱과 잘 지내냐고. 서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들키지 않았어요. 네, 좋은 분이라고 대답했죠. 윤희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준이 친구니까 잘 지내라고 했죠. 이상했어요. 왜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할까요? 마치 허락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 권장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서아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너무 행복했으니까요. 어느 금요일 밤 한남동 아파트에서 서아가 물었어요. 왜 10년 전에 떠났냐고. 재욱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죠.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서아가 또 물었어요. 왜냐고. 재욱은 고개를 저었어요. 언젠가 말하겠다고. 지금은 아니라고. 그의 눈빛이 어두웠어요. 뭔가 숨기고 있었죠. 서아는 더 묻지 않았어요. 알고 싶지 않았거든요. 지금 이 순간이 깨질까봐. 하지만 불안은 조금씩 커지고 있었어요. 재욱은 가끔 이상한 질문을 했거든요. 민준이 무슨 프로젝트 하냐고, 강그룹 지분 구조를 아냐고, 윤희가 어떤 사람이냐고. 서아는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그리고 어느 토요일 오후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서아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열쇠가 있었거든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죠. 재욱은 샤워 중이었어요. 물소리가 들렸어요. 거실 테이블에 서류 가방이 있었어요. 열려 있었죠. 서아는 무심코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멈췄죠. 서류들이 보였거든요. 강그룹 관련 문서, 지분 구조도, 내부 회의록, 그리고 맨 위에 오래된 종이가 있었어요. 계약서였어요. 서아는 손을 뻗었어요. 종이를 집어들었죠. 읽기 시작했어요. 계약서, 갑 강윤희, 을 한재욱, 본 계약은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하나씩 천천히. 서아의 손이 떨렸어요.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죠. 뒤에서 물소리가 멈췄어요. 제3편 균열 숨겨진 비밀. 서아는 계약서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읽어야 했죠. 10년 전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갑 강윤희는 을 한재욱에 붙인 한성진의 회사 부채 50억 원을 탕감한다. 을은 윤서아와 강민준의 결혼을 방해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본 계약 위반 시 을에 붙인 한성진은 형사 고발된다. 글자들이 흐려졌어요. 서아는 눈을 깜빡였죠. 다시 읽었어요. 그리고 또 읽었어요. 말이 안 됐거든요. 이럴 수가 없었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또 다른 서류가 있었죠. 강그룹 지분 분석표, 상속 구조도, 비밀 계좌 목록, 그리고 맨 밑에 출생 증명서 사본이 있었어요. 윤서아, 부친 강대원. 세상이 멈췄어요. 아니, 무너졌어요. 서아는 바닥에 주저앉았죠. 숨을 쉴 수 없었어요. 폐가 압축되는 것 같았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재욱이었어요. 수건으로 머리를 닦고 있었죠. 서아를 보고 멈췄어요. 그리고 바닥의 서류들을 봤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죠. 서아. 서아는 일어났어요. 비틀거렸지만 벽에 기대서 버텼죠. 재욱을 똑바로 봤어요. 10년간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빛이었어요. 차갑고 날카롭고 분노로 가득한. 이게 뭐예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재욱은 대답하지 않았죠. 입만 벌렸다 닫았어요. 대답해요. 서아가 소리쳤어요. 평생 이렇게 소리 질러 본 적이 없었어요. 재욱은 한숨을 쉬었죠. 소파에 앉았어요.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10년 전 이야기를요. 그의 아버지 회사가 부도 직전이었다고. 강그룹이 계획적으로 무너뜨렸다고. 거래처를 끊고 대출을 막고 허위 소문을 퍼뜨렸다고. 그러던 어느 날 윤희가 재욱을 불렀다고 했어요. 제안을 했다고. 서아를 포기하면 아버지를 살려주겠다고. 서아는 웃었어요. 웃음이 터져 나왔죠. 미친 것 같은 웃음이었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웃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재욱이 계속 말했어요. 윤희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고. 서아가 강대원 회장의 숨겨진 딸이라는 것을. 서아 어머니가 강 회장과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그래서 민준과 결혼시키려 했다고. 강그룹 지분을 회수하기 위해서라고. 제주도에서의 만남도. 서아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쉬었죠. 윤희 회장이 설계한 거였어요. 재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한테 당신을 만나게 했어요. 감정을 갖게 만들고 그걸 이용한 거예요. 당신이 민준과 결혼하기 싫어할까봐. 그래서 내가 먼저 떠나게 만든 거죠. 당신이 안정을 선택하도록. 서아는 벽을 따라 미끄러져 내렸어요. 바닥에 앉았죠. 모든 것이 거짓이었어요. 10년 전 그날 밤도 재욱의 눈빛도 키스도 전부 각본이었던 거예요. 민준은요?
민준도 알고 있었나요? 알고 있었어요. 재욱의 대답이 칼처럼 꽂혔어요. 민준이도 당신이 강대원 회장의 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전 회장이 당신 명의로 숨겨둔 재산이 있었거든요. 강그룹 지분 25%, 약 2조 원. 민준이는 그걸 회수하려고 당신과 결혼한 거예요. 서한은 웃었어요. 또 웃었죠.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럼 나는 뭐예요? 물건이에요? 거래 대상이에요? 재욱이 다가오려 했어요. 서한은 손을 내밀어 막았죠. 당신은요? 당신은 왜 돌아온 거예요? 복수예요? 재욱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침묵이 대답이었죠. 서한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그렇군요. 당신도 날 이용하려고 온 거예요. 처음엔 그랬어요. 재욱이 마침내 말했어요. 강그룹을 무너뜨리려고 왔어요. 윤희 회장이 민준이 나한테 한 것처럼 당신을 통해 내부 정보를 얻으려고 했어요. 당신을 이용하려고 했어요. 서한은 일어났어요. 비틀거렸지만 버텼죠. 가방을 집었어요. 그리고 지금은요? 사랑이라도 하게 됐나요? 재욱이 대답했어요. 그래요. 당신을 사랑해요. 진심이에요. 서한은 그를 봤어요. 오래도록. 그리고 말했죠. 그 말만은 믿고 싶지 않네요.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재욱이 붙잡으려 했지만 서한은 뿌리쳤어요. 문을 열고 나갔죠.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어요. 눈물 자국이 있었지만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죠. 서한은 눈물을 닦았어요. 더 이상 울지 않기로 했어요.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을 때 민준이 있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서류를 보고 있었죠. 보기 드문 광경이었어요. 요즘 거의 집에 오지 않았거든요. 민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서아를 봤죠. 표정이 변했어요. 뭔가 알아챈 것 같았어요. 어디 갔었어? 서아는 거실로 들어갔어요. 민준 맞은편 소파에 앉았죠. 가방을 옆에 놓았어요. 그리고 똑바로 봤어요. 당신 알고 있었죠? 제가 강대원 회장의 딸이라는 거. 민준의 눈빛이 변했어요. 하지만 표정은 평온했죠.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알고 있었어.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담담했어요. 마치 날씨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저와 결혼한 거고요. 그래. 사랑 같은 건 없었죠. 민준이 일어났어요. 창가로 갔죠. 밤에 서울을 내려다봤어요. 결혼에 사랑이 필요한가? 우린 거래를 한 거야. 넌 안정을 얻었고 난 상속권을 얻었어. 공정한 거래였잖아. 서한은 웃었어요. 소리내서 웃었죠. 공정해요? 제 인생 전체가 당신들 게임이었는데? 민준이 돌아봤어요. 처음으로 감정이 보였죠. 짜증이었어요. 게임? 이게 게임으로 보여? 내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를 죽였어. 독살했다고. 그 대가로 받은 돈으로 널 키웠지. 우린 그 빚을 받은 것뿐이야. 서아의 심장이 멈췄어요. 어머니가 살인자라고요? 거짓말이죠. 진실이야. 증거가 있어. 우리 어머니가 갖고 있지. 내 어머니는 지금 감옥에 있어야 할 사람이야. 하지만 우린 묻어줬어. 너랑 결혼하는 조건으로. 서아는 소파에 기댔어요. 머리가 어지러웠죠. 세상이 빙빙 돌았어요. 그럼 저는 속죄양이었던 거네요.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침묵이 긍정이었죠. 서아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가방을 집었죠. 침실로 향했어요. 민준이 뒤에서 말했어요. 한재욱도 마찬가지야. 그 인간은 복수하려고 온 거야. 우리 회사 무너뜨리려고. 넌 그냥 도구일 뿐이야. 서아는 멈춰 섰어요. 돌아보지 않고 말했죠.
알아요. 다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서아는 미소 지었어요. 민준이 볼 수 없는 미소였죠. 제 차례예요. 이제부터는 다음 날 아침 서아는 일찍 일어났어요. 샤워를 하고 정장을 입었죠. 10년간 입어본 적 없는 스타일이었어요. 강하고 날카로운 느낌이었어요. 화장을 진하게 했어요. 립스틱은 빨간색을 발랐죠. 거울을 봤어요. 낯선 여자가 있었어요. 하지만 나쁘지 않았죠. 오히려 좋았어요. 이게 진짜 윤서아였어요. 평창동 본가로 갔어요. 아침 9시였죠. 윤희는 한옥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서아를 보고 눈썹을 치켜 올렸죠. 서아는 인사하지 않았어요. 바로 앉았어요. 윤희 맞은편에 서류 봉투를 꺼내서 테이블 위에 놓았죠. 다 알았어요. 서아가 말했어요. 존댓말을 쓰지 않았죠. 윤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뭘 안다는 거니? 제 출생 비밀, 어머니 일 결혼이 거래였다는 것, 10년 전 제주도 만남이 어머님이 설계한 거였다는 것. 다요. 윤희는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미소가 사라졌죠. 그래서 강대원 회장이 제 명의로 숨겨둔 재산이 있다고 들었어요. 얼마예요? 윤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강그룹 지분 25%, 약 2조 3천억 원. 제 거죠? 법적으로는 내 거지. 하지만 넌 그게 있는지도 몰랐잖아. 우린 그걸 민준이 이름으로 관리하고 있었어. 서아는 서류 봉투를 밀었어요. 윤희가 열었죠. 안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와 법률 자문서가 있었어요. 이제 돌려받을 거예요. 윤희가 웃었어요. 차갑게. 내가 어떻게? 넌 아무것도 몰라. 법도 경영도 정치도 강그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 배우면 되죠. 서아가 대답했어요.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눈빛은 불타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저한테 한 것처럼 저도 할 거예요. 이용하고 배신하고 빼앗는 거요. 윤희의 표정이 굳었어요. 서아는 일어났어요. 윤희를 내려다봤죠. 처음으로 시어머니보다 높은 위치에서 게임은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본가를 나오면서 서아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전화를 걸었죠. 최은혜 변호사님, 저 윤서아예요. 상담 받고 싶은데요. 이혼과 상속 관련해서요. 네, 급해요. 오늘 만날 수 있을까요? 차를 타고 가면서 서아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거리가 달라 보였죠. 더 이상 감옥이 아니었어요. 전쟁터였어요. 그리고 서아는 이제 무장한 전사였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재욱이었어요. 서아는 화면을 봤죠. 그리고 거절 버튼을 눌렀어요. 다시 울렸어요. 또 거절했어요. 세 번째는 전화를 꺼버렸죠. 더 이상 도구가 되지 않을 거예요. 누구의 도구도. 이제부터는 서아가 게임을 지배할 거예요. 제사편 폭로, 무너지는 가면. 최은혜의 법률사무소는 강남 한복판에 있었어요. 20층 전망 좋은 곳이었죠. 서아가 들어서자 은혜가 일어났어요. 10년 만이었어요. 은혜는 여전히 날카롭고 똑똑해 보였죠. 짧은 머리에 검은색 정장이었어요. 포옹은 하지 않았어요. 악수만 했죠. 둘 다 알고 있었거든요. 이건 친구의 만남이 아니라 의뢰인과 변호사의 만남이라는 것을. 은혜는 서류들을 검토했어요. 서아가 준비해온 모든 것을요. 10년 전 계약서 사본, 출생증명서, 유전자 검사 결과, 강대원 회장의 비밀 유언장, 해외 계좌 내역, 부동산 등기부. 1시간 동안 은혜는 말없이 읽었어요. 가끔 휘파람을 불었죠. 놀라운 내용이 많았거든요.
마침내 은혜가 고개를 들었어요. 계산기를 두드렸죠. 숫자가 화면에 떴어요. 2조 3천억 원. 내가 한국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야, 서아야. 은혜가 말했어요. 서아는 웃지 않았어요. 숫자는 의미가 없었거든요. 중요한 건 권력이었어요. 은혜는 전략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차분하고 논리적으로요. 먼저 혈연 관계를 법적으로 증명하고 강대원 회장의 비밀 유언장이 위조가 아님을 입증하고 민준이 불법으로 관리해온 재산을 회수하는 거예요. 이사회의 상속권을 주장하고 필요하면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강윤희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야. 30년간 강그룹을 지배해온 여자야. 모든 수단을 동원할 거야. 은혜가 경고했어요.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죠. 알아요. 하지만 저도 준비됐어요. 이혼도 할 거야? 물론이죠. 민준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상관없어요. 서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은혜는 오래 서아를 바라봤죠. 그리고 미소 지었어요. 좋아. 시작하자. 그날 밤 서아는 펜트하우스 발코니에 서 있었어요. 와인을 마시면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봤죠. 불빛들이 아름다웠어요. 이제는 감옥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곧 자신의 것이 될 세계였으니까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민준이었어요. 요즘 매일 집에 왔어요. 서아를 감시하는 것 같았죠. 변호사 만났다며? 민준이 물었어요. 서아는 돌아보지 않았죠. 네. 이혼하려고? 네. 그리고 재산도 찾으려고? 네. 민준이 다가왔어요. 서아 옆에 섰죠. 둘 다 야경을 바라봤어요. 안 될 거야. 우리 어머니가 가만히 안 계셔. 상관없어요. 서아, 넌 이 세계를 몰라. 재벌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얼마나 더럽고 잔인한지 배우면 되죠. 민준이 서아를 봤어요. 오래도록. 표정이 복잡했죠. 후회할 거야. 이미 10년간 후회했어요. 더할 후회는 없어요. 민준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안으로 들어갔죠. 서아는 혼자 남았어요.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셨죠. 달콤하고 씁쓸했어요. 일주일 후 강그룹 이사회가 열렸어요. 정기 이사회였지만 이번엔 특별한 안건이 있었죠. 은혜가 서아를 대리해서 상속권 주장 서류를 제출한 거예요. 이사회 전날 밤이었어요. 폭탄 선언이었죠. 이사회 당일 아침 서아는 정장을 입었어요. 네이비 블루 슈트에 흰 블라우스였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어요. 화장은 절제되게 했지만 립스틱만큼은 진한 레드였어요. 거울을 봤어요. 전사 같았죠. 강그룹 본사 30층 이사회실 앞에서 은혜를 만났어요. 은혜도 정장 차림이었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준비됐어? 네. 문이 열렸어요. 긴 테이블에 12명의 이사들이 앉아 있었어요. 맨 끝에 윤희가 있었죠. 의자 등받이가 높았어요. 여왕의 자리 같았어요. 민주는 그 옆에 앉아 있었고요. 서아와 은혜가 들어갔어요. 모든 시선이 집중됐죠. 서아는 당당하게 걸었어요. 준비된 자리에 앉았어요. 윤희 맞은편이었죠. 윤희가 입을 열었어요.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위험 있었어요.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목소리였죠. 은혜가 일어났어요. 서류를 나눠줬죠. 이사들이 하나씩 받았어요. 표지에 적혀 있었어요. 윤서아의 강그룹 상속권 주장건. 이사회실이 술렁였어요. 누군가 작게 휘파람을 불었죠. 윤희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은혜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차분하고 명확하게요.
윤서아가 강대원 전 회장의 생물학적 딸이라는 것, 유전자 검사로 증명됐다는 것, 강 회장이 생전에 비밀 유언장을 남겼다는 것, 그 유언장에 따르면 서아에게 강그룹 지분 25%를 상속한다는 것. 이사들이 웅성거렸어요. 누군가 질문했죠. 유언장이 진짜냐고. 은혜가 대답했어요. 공증을 받은 문서라고. 감정 결과도 첨부돼 있다고. 윤희가 손을 들었어요. 이사회실이 조용해졌죠. 며느리, 이게 무슨 짓이니?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위협이 숨어 있었어요. 서아는 일어났어요. 윤희를 똑바로 봤죠. 제 권리를 찾는 거예요, 어머님. 권리? 내가 무슨 권리가 있어? 넌 우리 가족이 걷어준 사람이잖아. 내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를 죽였는데. 이사회실이 다시 술렁였어요. 서아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법정에서 윤희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후회할 거야. 이미 했어요. 10년간 긴 침묵이 흘렀어요. 윤희와 서아가 서로를 노려봤죠. 누구도 눈을 돌리지 않았어요. 마침내 윤희가 말했어요. 이사회는 이 안건을 검토하겠습니다. 2주 후 재소집하죠. 이사회가 끝났어요. 서아와 은혜가 나가려 할 때 민준이 막아섰어요. 서아, 잠깐만. 은혜가 서아를 봤어요.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죠. 은혜가 먼저 나갔어요. 복도에 둘만 남았어요. 민준이 말했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 그만둬. 싫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이기지 못해. 너무 강해. 서아는 민준을 봤어요.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두려움을 봤죠. 당신이 두려운 건 어머니가 아니죠. 제가 이기는 거예요. 당신 아내가 당신보다 강해지는 게 무서운 거예요. 민준의 얼굴이 굳었어요. 서아는 돌아서서 걸어갔죠.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서아는 숨을 내쉬었어요.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쁜 떨림이 아니었어요. 살아있다는 떨림이었죠. 그날 밤 뉴스가 터졌어요. 누군가 언론에 제보한 거예요. 강그룹 며느리 실은 전 회장 숨겨진 딸. 2조 상속 전쟁 시작. 모든 포털 사이트 메인에 떴어요. 서아의 휴대폰이 불타올랐어요. 모르는 번호들이 계속 전화했죠. 기자들이었어요. 서아는 모두 거절했어요. 은혜를 통해서만 대응하기로 했거든요. 밤 11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서아는 놀랐죠. 민주는 열쇠가 있는데 왜 벨을 누를까요? 문을 열었어요. 재욱이 서 있었어요. 한 달 만이었어요. 그는 야위어 보였죠. 수염도 깎지 않았고 눈빛이 피곤해 보였어요. 들어와도 될까요? 서아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문을 열어줬죠. 거실에 마주 앉았어요. 서아는 차를 끓이지 않았어요. 재욱도 요구하지 않았죠. 뉴스 봤어요. 재욱이 말했어요. 그래서 왔어요? 미안해요. 진심으로. 필요 없어요. 서아, 들어줘요. 처음엔 당신을 이용하려고 했어요. 맞아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진짜 당신이 좋아요. 사랑해요. 서아는 웃었어요. 차갑게. 사랑이요? 우리가 사랑을 할 자격이나 있나요? 우린 서로 이용했고, 거짓말했고, 배신했어요. 그래도 돌아가세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재욱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일어났죠. 문을 향해 걸었어요. 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필요하면 도와줄게요. 윤희 회장을 무너뜨리는 거. 나도 그러고 싶었으니까. 혼자 할 수 있어요. 재욱이 돌아봤어요. 슬픈 미소를 지었죠. 알아요. 당신은 강하니까. 문이 닫혔어요. 서아는 혼자 남았어요. 조용한 펜트하우스에서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보였죠.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제호편 선택 배신과 구원 사이 2주가 흘렀어요. 언론은 계속 떠들어댔죠. 강그룹 상속 전쟁, 숨겨진 딸, 며느리의 반란. 매일 새로운 기사가 쏟아졌어요. 서한은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기자들이 펜트하우스 앞에 진을 치고 있었거든요. 은혜는 매일 찾아왔어요. 서류 가방을 가득 들고요. 둘은 거실 테이블에 앉아서 전략을 짰죠. 윤희 측에서도 변호사들을 동원했어요. 강그룹 최고의 법무팀이었죠. 하지만 은혜는 자신 있었어요. 증거가 명확했으니까요. 민주는 집에 오지 않았어요. 서재에 있던 짐들도 모두 챙겨갔죠. 사실상 별거 상태였어요. 서한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했죠. 제2사회 전날 밤이었어요. 서한은 혼자 와인을 마시고 있었죠.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지 않으려다가 받았죠. 여보세요? 며느리. 윤희의 목소리였어요. 서한은 등골이 서늘해졌죠. 네. 내일 이사회 전에 나 좀 보자. 평창동으로 와. 거절하면요? 후회할 거야. 내 어머니 일로. 전화가 끊겼어요. 서한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죠.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 10년간 연락하지 않았던 어머니. 시어머니의 명령으로 끊었던 관계. 다음 날 아침 서한은 평창동으로 갔어요. 기자들을 피해서 뒷문으로 들어갔죠. 한옥 거실에 윤희가 앉아 있었어요. 여전히 우아했지만 피곤해 보였어요. 이번 일이 그녀에게도 부담이었던 거죠. 앉아. 윤희가 말했어요. 존댓말이 아니었죠. 서한은 앉았어요. 차는 나오지 않았어요. 윤희가 서류를 밀었어요. 봉투였죠. 서아가 열었어요. 사진들이 나왔어요. 어머니 사진이었어요. 병원에 누워있는 모습이었죠. 너무 야위었어요. 서한은 숨이 막혔어요. 내 어머니는 지금 안말기야. 6개월 시한부래. 병원비는 우리가 대고 있어. 윤희의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어요. 왜? 말 안 하셨어요? 넌 알 필요 없었어. 어차피 연락하지도 않았잖아. 서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참았죠. 윤희 앞에서는 울지 않을 거예요. 내 어머니는 강대원을 독살했어. 증거가 있어. 이게 법정에 제출되면 내 어머니는 감옥에 가야 해. 죽기 전에 말이야. 윤희가 또 다른 서류를 밀었어요. 검찰 수사 기록이었죠. 독극물 검출 결과, 증인 진술, 통화 기록. 모든 게 어머니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관대한 사람이야. 제안을 할게. 윤희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상속권 주장을 철회해. 민준이와 계속 결혼 생활을 유지해. 그럼 내 어머니 일은 묻어줄게. 병원비도 계속 대줄게. 편안하게 보내드릴게. 서한은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어머니의 사진, 수사 기록, 병원 진단서. 모든 게 흔들렸어요. 시간을 줄게. 오늘 이사회 전까지. 서한은 일어났어요. 비틀거렸지만 버텼죠. 밖으로 나왔어요. 차를 탔죠. 운전기사에게 말했어요. 병원으로 가달라고. 서울대병원 VIP 병동이었어요. 경호원이 문을 지키고 있었죠. 서아가 다가가자 막았어요. 하지만 서아는 밀어붙였어요. 경호원이 전화를 했고 허락이 떨어졌죠. 문을 열었어요. 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너무 말랐어요. 머리카락이 거의 없었죠. 항암 치료 때문이었어요. 잠들어 있었어요. 서아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어머니의 손을 잡았죠. 뼈만 남은 손이었어요. 따뜻했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참을 수 없었죠.
10년간 참았던 눈물이 터졌어요. 소리내서 울었어요. 어머니가 눈을 떴어요. 서아를 봤죠. 미소 지었어요. 서아야. 목소리가 너무 작았어요. 엄마, 왜 말 안 했어요? 미안해. 내가 힘들까봐. 엄마가 강대원 회장을. 정말이에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천히. 미안해. 엄마가 너무 화가 났어. 그 사람이 날 버렸잖아. 너를 인정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왜요? 왜 그런 짓을 했어요? 너 때문이야. 내가 받아야 할 걸 받게 하려고. 하지만, 잘못했어. 엄마가 잘못했어. 어머니가 울었어요. 서아도 울었죠. 두 사람은 오래도록 울었어요. 서아야, 포기해. 그 돈 필요 없어. 그냥 평범하게 살아. 엄마처럼 욕심 부리지 마. 서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이미 시작했어요. 끝까지 갈 거예요. 서아야. 엄마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병원을 나왔어요. 시계를 봤죠. 오후 2시. 이사회가 3시에 시작이었어요. 1시간 남았죠. 차 안에서 은혜에게 전화했어요. 나 결정했어. 뭘? 끝까지 갈 거야. 물러서지 않을 거야. 알았어. 기다리고 있을게. 강그룹 본사에 도착했어요.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왔죠. 카메라가 번쩍였어요.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서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걸었죠. 이사회실에 들어갔어요. 은혜가 기다리고 있었죠. 이사들도 모두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윤희는 맨 끝에, 민주는 그 옆에. 윤희가 서아를 봤어요. 눈빛에 질문이 있었죠. 서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거절한다는 뜻이었죠. 윤희의 얼굴이 굳었어요. 이사회가 시작됐어요. 은혜가 추가 증거들을 제출했죠. 강대원 회장의 일기장, 비밀 계좌 거래 내역, 증인 진술. 모든 게 서아의 상속권을 뒷받침했어요. 이사들이 투표했어요. 찬성 7, 반대 5. 서아가 이긴 거예요. 윤희가 일어났어요. 표정은 무너지지 않았지만 눈빛은 분노로 타올랐죠. 좋아. 내가 이겼어, 며느리. 하지만 후회할 거야. 이미 각오했어요. 이사회가 끝났어요. 서아와 은혜가 복도로 나왔죠. 기자들이 또 몰려들었어요. 은혜가 짧은 논평을 했어요. 서아는 옆에 서 있었죠. 카메라가 계속 플래시를 터뜨렸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려는데 누군가 붙잡았어요. 민준이었어요. 서아, 정말 끝까지 갈 거야? 네. 이혼도? 네.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죠. 고통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미안해. 진심이야. 처음엔 거래였어. 맞아. 하지만 살면서 너를 좋아하게 됐어. 서아는 웃었어요. 슬프게. 너무 늦었어요. 서아, 10년 전에 말했어야죠. 아니, 5년 전이라도. 하지만 지금은 너무 늦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서아가 탔죠. 민주는 따라오지 않았어요. 그냥 서서 봤어요. 문이 닫혔죠. 일주일 후 서아는 공식적으로 강그룹 지분 25%를 상속받았어요. 이사로 선임됐죠. 한국에서 가장 부유한 여성 중 한 명이 됐어요. 민준과의 이혼 소송도 시작됐어요. 재산 분할 없이 깔끔하게 갈라서기로 했죠. 민주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 서아는 펜트하우스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새 집으로 이사 갈 거였거든요. 한남동 언덕 위 단독주택이었어요. 자신의 돈으로 산 첫 집이었죠. 초인종이 울렸어요. 서아는 놀랐죠. 누구일까요?
문을 열었어요. 재욱이 서 있었어요. 2달 만이었어요. 그는 달라 보였죠. 더 말랐고 눈빛이 지쳐 보였어요. 들어와도 될까요? 서아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문을 열어줬죠. 거실은 텅 비어 있었어요. 짐을 거의 다 쌌거든요. 2사람은 바닥에 앉았어요. 축하해요. 이겼네요. 재욱이 말했어요. 감사해요. 나도 떠나려고요. 강그룹 그만두고 해외로 갈 거예요.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됐네요. 서아, 마지막으로 묻고 싶어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서아는 오래 재욱을 바라봤어요. 10년 전 제주도 해변에서 만난 그 남자. 1달 전 사랑했던 그 남자.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어요.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우린 서로에게 너무 많은 거짓말을 했어요. 너무 많이 다쳤어요. 사랑으로 시작하지 않았고 사랑으로 끝나지도 못했어요. 재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한 대답인 것 같았죠. 그래도 10년 전 그날 밤은 진짜였어요. 제주도에서 그건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나도 알아요. 2사람은 침묵했어요. 오래도록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고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났죠. 재욱이 일어났어요. 문을 향해 걸었죠. 문 앞에서 돌아봤어요. 행복하세요, 서아. 당신도요. 문이 닫혔어요. 서아는 혼자 남았어요. 텅 빈 펜트하우스에서 울지 않았어요. 이미 눈물은 다 말랐거든요.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아름다웠어요. 이제 이 도시는 서아의 것이었어요. 아니, 서아가 쟁취한 자유의 상징이었죠. 휴대폰이 울렸어요. 은혜였어요. 내일 병원 가. 내 어머니가 너 보고 싶대. 알았어. 전화를 끊었어요. 서아는 미소 지었죠. 쓸쓸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제6편 종착 새로운 시작의 대가. 3개월이 지났어요. 서울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고 있었죠.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어요. 서아는 한남동 단독주택에서 살았어요. 조용하고 아늑한 집이었죠. 정원이 있었고 책을 읽을 수 있는 서재가 있었어요. 처음으로 자신만의 공간이었죠. 강그룹 이사로서의 일상은 바빴어요. 매주 회의에 참석했고 보고서를 검토했고 결정을 내렸죠. 처음엔 어려웠어요. 하지만 배웠어요. 빠르게. 서아는 생각보다 똑똑했고 예리했어요. 다른 이사들도 인정하기 시작했죠. 윤희는 여전히 회장이었어요. 하지만 권력은 약해졌죠. 서아가 25%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몇몇 이사들이 서아 편으로 넘어왔거든요. 2사람은 이사회에서 마주쳤지만 말을 섞지 않았어요. 냉전이었죠. 민준과의 이혼은 정리됐어요. 법원 판결이 났죠. 재산 분할 없이 깔끔하게 끝났어요. 민준은 강그룹에 남았지만 서아와는 다른 부서에서 일했죠. 가끔 복도에서 마주쳤지만 인사만 했어요. 냉정하고 짧게. 재욱은 정말 떠났어요. 미국으로 갔다고 들었죠. 다시 컨설턴트로 일한다고요. 연락은 없었어요. 서아도 하지 않았고요. 어머니는 병원에 있었어요. 서아는 일주일에 3번 찾아갔죠. 어머니는 점점 약해졌지만 서아가 오면 미소 지었어요. 2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과거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후회에 대해서. 어머니는 사과했고 서아는 용서했죠. 완전히는 아니었지만 조금씩. 어느 날 은혜가 찾아왔어요. 서류 가방을 들고요. 서아의 서재에 앉았죠. 윤희 회장 측에서 제안이 왔어. 무슨? 지분을 사겠대. 25% 전부. 시장가보다 20% 높게. 거절해요.
생각 좀 해봐. 어마어마한 돈이야. 돈은 충분해요. 지분은 팔지 않을 거예요.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한 대답인 것 같았죠. 그럼 이건 어때? 윤희 회장이 사퇴하겠대. 대신 넌 민준이를 지지해달래. 차기 회장으로. 서한은 웃었어요. 민준이는 스스로 증명해야죠. 내 지지 없이. 그럼 넌 뭘 원해? 아무것도. 그냥 지켜볼 거예요. 제 자리를 지키면서. 은혜는 서아를 오래 바라봤어요. 그리고 미소 지었죠. 많이 변했어, 서아야. 그래요? 응. 강해졌어. 그리고 자유로워 보여. 서아는 창밖을 봤어요. 정원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죠. 그럴지도 몰라요. 10월이 됐어요. 서아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젊은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재단이었죠. 자신의 돈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처음으로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 거예요. 재단 오픈 행사가 있었어요. 강남의 갤러리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왔죠. 예술가들, 기자들, 사업가들. 서아는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연단에 섰어요. 짧은 연설을 했어요. 예술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유의 가치에 대해서,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사람들이 박수쳤죠. 행사가 끝난 후 서아는 혼자 갤러리를 걸었어요. 작품들을 보면서요. 한 그림 앞에서 멈췄죠. 바다 그림이었어요. 제주도 해변 같았어요. 좋은 그림이죠?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아는 돌아봤죠. 낯선 남자가 서 있었어요. 40대 중반쯤 보였죠. 정장 차림이었고 친절한 미소를 지었어요. 네, 아름다워요. 저는 정우진이라고 합니다. 건축가예요. 윤서아예요. 알아요. 오늘 재단 설립자시잖아요. 훌륭한 일 하시네요. 두 사람은 잠시 그림을 봤어요. 편안한 침묵이었죠. 바다 좋아하세요? 정우진이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예전엔 좋아했는데 지금은 복잡해요. 복잡한 것도 나쁘지 않죠. 단순한 것보다 흥미로우니까요. 서아는 그를 봤어요. 이상하게 편안한 사람이었죠. 계산이 없어 보였어요. 커피 한 잔 하시겠어요? 정우진이 제안했어요. 서아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좋아요. 11월이 됐어요. 서아는 정우진과 자주 만났어요. 커피를 마시고 전시회를 보고 산책을 했죠. 연애는 아니었어요. 친구였죠. 하지만 편안했어요. 정우진은 서아의 과거를 알았지만 묻지 않았어요. 현재의 서아만 봤죠. 어느 일요일 오후 서아는 병원에 갔어요. 어머니를 보러요. 간호사가 서아를 보고 표정이 어두워졌죠. 서아는 뛰었어요. 어머니의 병실로 들어갔어요. 어머니는 의식이 없었어요. 의사가 말했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서아는 어머니 침대 옆에 앉았어요. 손을 잡았죠. 너무 차가웠어요. 엄마, 나예요. 서아예요. 어머니가 눈을 떴어요. 희미하게. 서아를 봤죠. 미소 지으려 했어요. 서아야. 네, 엄마. 행복해? 서아는 눈물이 났어요. 참았죠. 미소 지었어요. 네, 행복해요. 다행이다. 엄마는 미안해. 괜찮아요, 엄마. 다 괜찮아요. 어머니의 손이 힘없이 떨어졌어요. 심전도가 일직선이 됐죠. 기계음이 울렸어요. 어머니가 떠났어요. 서아는 울었어요. 오래도록 소리내서. 간호사가 들어왔지만 서아는 계속 울었죠. 10년간 못다한 눈물을 흘렸어요.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렀어요. 많은 사람이 오지 않았죠. 은혜가 왔고 정우진이 왔고 몇몇 친구들이 왔어요.
민주는 조문만 하고 갔고요. 재욱은 미국에서 조화를 보냈어요. 카드에 짧은 메시지가 있었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재욱, 윤희는 오지 않았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서하는 결정했어요. 떠나기로. 은혜에게 말했어요. 휴직할 거예요. 1년 정도. 어디 갈 건데? 파리요. 예전부터 가고 싶었어요. 강그룹은? 대리인 세울게요. 당신이 해줄래요? 알았어. 12월 서하는 인천공항에 섰어요. 큰 가방 하나만 들고요. 가볍게 떠나고 싶었거든요. 탑승구로 가면서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준이었어요. 서하는 받았죠. 떠난다며? 네. 잘 지내요. 당신도요. 짧은 통화였어요. 10년 결혼 생활의 끝이고는 너무 간단했죠. 하지만 그게 맞았어요. 비행기에 탔어요. 창가 자리였죠.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서울이 멀어졌어요. 불빛들이 작아졌죠. 서하는 눈을 감았어요. 미소 지었죠. 마침내 자유였어요. 1년 후, 파리 말의 지구의 작은 갤러리였어요. 서하가 운영하는 곳이었죠. 젊은 한국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했어요. 작지만 소중한 공간이었어요. 서하는 달라져 있었어요. 머리를 어깨까지 잘랐고, 화장은 옅어졌고, 옷차림은 편해졌죠. 미소가 많아졌어요. 진짜 미소였어요. 어느 봄날 오후 갤러리 문이 열렸어요. 손님이었죠. 서하는 돌아봤어요. 재욱이 서 있었어요. 1년 반 만이었어요. 그는 달라 보였죠. 더 밝아 보였고 편안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재욱이 말했어요. 서하는 미소 지었죠. 안녕하세요. 어떻게 여기를? 우연히 지나가다가 봤어요. 당신 갤러리인 줄은 몰랐어요. 거짓말 같았지만 서하는 따지지 않았어요. 구경하세요. 재욱은 갤러리를 둘러봤어요. 작품들을 보면서요. 서하는 차를 준비했죠. 두 사람은 작은 테이블에 앉았어요. 잘 지냈어요? 재욱이 물었어요. 네, 당신은요? 저도요. 뉴욕에서 일하고 있어요. 가끔 유럽 출장 와요. 그렇군요. 침묵이 흘렀어요. 불편하지 않았죠. 오히려 편안했어요. 서하,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서하는 재욱을 봤어요. 오래도록. 그는 진지했어요. 계산이 없었죠.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가면 돼요. 친구로 시작해도 돼요. 서하는 미소 지었어요. 그래요. 천천히. 두 사람은 차를 마셨어요. 창밖으로 파리의 거리가 보였죠. 사람들이 걷고 자전거가 지나가고 봄바람이 불었어요. 서하는 행복했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진짜였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며느리도 도구도 아니었어요. 그냥 윤서하였죠. 모든 것을 잃었어요. 10년 결혼 생활, 안정, 명예, 어머니. 하지만 얻은 것도 있었어요. 자유, 자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 그게 대가였어요. 비쌌지만 가치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갤러리에 석양빛이 들어왔죠. 금빛이었어요. 아름다웠어요. 서하는 창밖을 봤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내 삶에.